사실 아직 은행이 있고 단풍도 있고 뭐 아직 가을의 절기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는 이제 겨울입니다. 추워요. 물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패딩을 입을 만큼 춥지는 않아요 아직. 그치만 어쨌든 추운 날씨는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에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헤비 아우터라고 하면 역시나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솜이나 아니면 거위털, 오리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패디드 자켓들, 패딩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애들이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확실히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따뜻하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뜻해요 이거는. 그러라고 만든 옷이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브랜드에서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도 입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이 맛이 있어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패딩을 안 입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치만 요거 말고 또 다른 겨울용 아우터라면 역시나 좀 두툼한 파카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플라이 파카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사실 단품으로 입기에는 좀 추워요. 다만 안에 이렇게 내피를 결착해서 입었을 경우에는 뭐 요정도 날씨뿐만 아니라 더 추운 날씨에도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아무래도 패딩보다는 조금 더 춥긴 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따뜻한, 그리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감성적인 그런 아이템이 파카인 것 같아요. 코트는 사실 겨울에 입을 수 있는 헤비 아우터라고 칭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춥습니다. 뭐 제가 오늘 입고 있는 게 사실 울코트들 중에서도 좀 얇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코트는 사실 어쩔 수 없이 패딩이나 파카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더 따뜻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뭐 원단 자체가 예전부터 뭐 보온을 위한 옷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세련된 옷이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을 할 때에도 그렇고 원단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단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코트를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고 입는 이유는 솔직하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멋있어서? 저는 그래서 코트를 볼 때 사실 되게 따뜻한 원단을 쓰느냐 뭐 이런 것보다 이 특유의 이 차라락거리는 거 있죠. 이게 코트를 입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따뜻한 옷 입으려면 다른 거 너무 많아요. 전 그래서 코트를 고를 때 솔직히 따뜻하냐?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트라는 품목을 입을 때에는 그냥 그날은 정말 멋있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스타일적으로 멋진, 사실 기본 스타일의 코트는 단 한 종류가 나오고 어데케이드에서 바잉했었던 모든 코트들 여러분들에게 왜 바잉을 했는지, 어떤 분들에게 어울리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비하인드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날 끝내고 싶었지만 사실 제 영상은 솔직히 그 컷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 지나가거나 차 지나가거나 해서 끊는 거 말고는 컷이 안 나눠집니다. 그냥 제가 원테이크로 하고 싶은 말 쭉 뱉거든요. 단점은 만약에 그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촬영을 못하거나 중간에 끊어야 된다? 그러면은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 원테이크이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반복해서 이어붙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치만 어쨌든 좀 밀도 있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길이가 길더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옷장에 있는 코트들과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코트를 바라볼 때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코트라는 옷은 결국에는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헤비 아우터들 중에 하나이지만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좀 우아함과 멋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한 옷이지 단순 실용이랑 기능만을 위한 옷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류적으로도 봤을 때에도 이 코트라는 아이템들보다는 사실 더 실용적인 아이템들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가 주는 특유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내기 위해서는 사실 이 코트라는 품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소개하는 아이템들은 사실 되게 따뜻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멋스럽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제품은
이 처칠 롬퍼에서 나왔었던 더플 스타일의 코트입니다. 사실 더플 코트의 어떤 원류를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원래 이제 미 해군에서 입었었던 그런 이제 그 보온을 위해서 입는 옷이었죠. 후드가 달려있고 이런 토글 단추로 결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지의 이 유명한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몬티, 글로벌의 몬티라던가 아니면 런던 트래디션에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향후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변형이 되고 변경이 됐던 모델들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손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 더플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는 유독 좀 어린 느낌 때문에, 어려 보이는 느낌 때문에 사실 좀 뭔가 확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메인으로 딱 자리 잡는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다만 그래도 예쁜 옷은 예쁜 옷입니다. 그래서 처칠 롬퍼에서는 조금 독특한 느낌으로 한번 개량을 해봤던 요번 시즌의 이 제품입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울 96%, 폴리 4%가 혼방되어 있는 겉감을 사용을 해서 조금 밀도감 있는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좀 딱딱한 맛이 좀 있어요. 딱딱한 맛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맛이 있고, 그리고 안감으로는 비스코스 레이온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하는데, 사실 비스코스 레이온이라고 하면은 사실 인견 중에서 굉장히 좀 고급 인견이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착용감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서 안감으로 사용할 때는 큐프라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고급 안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써보면서 느낀 건 레이온이 조금 더 결례도 느낌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큐프라가 조금 더 부들부들한 느낌인데 확실히 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레이온 같은 경우에는 비스코스 레이온은 생각보다 단단한 맛도 있으면서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 차이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고급 소재들을 사용해서 완성이 되었다. 토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덧댄다던가 하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원류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후드 대신에 달려있는 이 카라입니다. 이 카라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스냅 단추가 잠겨져 있어서 뭐 요런 식으로도 결착을 해서 조금 더 보온을 높이고요. 사실 뭐 워낙 너무 이제 이 더플 코트들에선 당연해서 뭐 이 토글 쪽 이 끈들을 결착해 줄 때 안쪽에서 원단을 하나 더 덧대가지고 바느질로 조금 더 짱짱하게 잡아준다던가 뭐 이러한 디테일들은 사실 뭐랄까 옛날에는 그냥 좀 해외 브랜드의 전유물 같았었거든요. 사실 여기 안에 이 원단 하나 더 뗀다고 해가지고 크게 막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바느질이 이렇게 가는 길이 보이는 것도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예쁘려면 바느질이 예뻐야 되는데, 사실 울코트, 우리나라 울코트 특성상 사실 우리나라 공장에서 예전에는 좀 바느질을 막 했어요. 왜냐면은 이 울코트는 바느질이 원단을 이제 약간 원단 안에 죽어가지고 원단이 바느질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박아도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고, 잘 박는다고 해서도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요. 근데 사실 요즘은 디자인적으로 이 바느질이 바깥쪽으로 많이 노출되면서 조금 더 이 고급스러움들을 이런 데서도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바느질이 좀 보여지는 어떤 디자인들 과감하게 선택함으로써 이 바느질이 예뻐야 되는 옷인데 바느질이 예쁩니다. 네, 예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랑 이제 사실 여기서는 차콜이라고 되어 있는 밝은 그레이 컬러랑 그 다음에 이렇게 네이비 컬러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타일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깔끔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사실 일단 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단이 조금 무게감도 있고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찰랑거리는 울코트 느낌보다는 조금 더 탁 떨어지는데, 사실 원래 더플코트라는 스타일 자체가 정말 보온을 위해서 진짜 약간 뭐랄까 담요 덮듯이 덮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거대한 오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도 사실 거칠고 되게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울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울이 사실 그 약간 그 기모감 때문에 공기가 차서 보온을 높여주는 건 맞지만 방풍에 굉장히 취약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군에서 사용했었던,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멜토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굉장히 많이 압축이 되어서 진짜 밀도 있게 쫙 이제 약간 이렇게 뭐랄까 뭐 이렇게 납작하고 단단한 원단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사용했는데, 물론 이게 오지에서 말하는 뭐 30온스, 20온스 후반대 뭐 그런 엄청 무게감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딱 요즘 입기에 나쁘지 않을 정도의 두께감의 그 오지의 느낌이 나는 원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얘는 안쪽에 제가 보통 3버튼 블레이저라고 보통 표현되는 스포츠 자켓을 코듀로이로 하나 입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럭비 티셔츠와 그 안으로 해서 또 이제 셔츠를 입고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청바지도 굉장히 깔끔한 실루엣의 우동데님 2번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더비 슈즈를 신고 있어요. 딱 요렇게 입었을 때, 제가 지금은 넣어 입진 않았거든요. 이걸 넣어 입는다던가 하면 굉장히 깔끔한 아이비 스타일의 전형적인 더플 코트를 탁 얹어주는 그런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입을 때 이런 차콜 컬러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요렇게 변형이 들어가 있는 코트는 이런 통상적인 스타일링 말고 좀 변주도 가능합니다. 바람도 오지게 많이 부네요. 네, 어쨌든 지금은 바지를 리바이스 517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의에 입었었던 자켓을 벗었어요. 단추를 하나 더 풀러서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을 살렸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바꾸어도 사실 연출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단순 비교를 위해서 제가 지금은 차콜 색상을 입고 있지만, 저는 아마 이런 스타일링으로 입었을 때는 아마도 네이비색을 입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네이비랑 같이 입었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이런 스타일로 입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스타일링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조금 더 영한 느낌들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는 후드가 없는 형태라서 조금 위트 있는 디자인으로 더플코트 본연이 가지고 있는 되게 젊고 영해 보이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들이 있고, 뭐 완성도는 사실 진짜 뭐 빠질 게 없고, 여기 비조가 있어서 나중에 좀 추울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목을 체결해서 좀 더 보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스타일적으로도 유니크하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이럴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뭐 원래 이것저것 뭐 코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새로운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조금 더 남들과 다른 유니크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사실은 뭐 저는 이 퀄리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다 높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 어쨌든 입고됐던 제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나보실 수 있는 유니크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약간 변주가 들어가 있는 더플코트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얘는 앞전 영상에도 소개했던 스틸레스의 제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변주된 더플코트 스타일링이지만 이 스타일 자체가 후드가 달림으로써 원래 오리지널 더플코트 스타일에 가깝게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원단에서 주는 느낌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스틸리스에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보일드 울이라고도 표현되는, 이렇게 한번 쪄가지고 울의 원단이 약간 조금 독특하게 나오는 요 원단감. 근데 이걸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튼과 울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원단 질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생각보다 여기저기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원단을 하는 데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요렇게 해도 예쁠 것 같은 원단을 찾아서 약간 워싱 공장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장들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냐. 왜냐면 저도 이렇게 결과물만 봤지 이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앉아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국내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비슷한 게,
울은 찌는 거 아니야, 안 돼, 뭐 이런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못하니까 네, 이렇게 이 원단감을 즐기시기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완성도적인 면에서 이 더플코트 스타일 자체는 사실 바느질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옷이거든요. 근데 뭐 스틸레스는 제가 스틸레스 단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바느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안감으로 코튼 소재를 사용한 것 역시도 저는 이 감성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겉감이 조금 얇은 느낌이 있는 거를 이 안감에서부터 한 번 더 보완을 해준다라는 인상도 좀 받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소개할 코트들 중에서 가장 얇고 조금 추울 수 있는 원단이긴 합니다. 이것도 살짝 보여드리긴 할 건데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입었을 때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이거 생각보다 3 사이즈가 크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이거를 그냥 그 큰 채로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처럼 체격이 좀 있으시면 이 스틸레스 특유의 우아함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다. 이 단추 결착 방식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제가 봤었던 실물로 봤던 옷들 중에서 이렇게 결착하는 히든은 처음 보긴 했는데, 나름대로 여기를 스냅 단추를 안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류의 이 깔끔함을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흔적들이 여기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편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관적으로 되게 못났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정말 올바르게 변형되어 있는 되게 멋진 더플코트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약간 일반적인 너무 약간 떡볶이 코트 같은 떡볶이 코트가 싫으시면은 저는 이 친구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제일 사고 싶은 코트는 이거기는 합니다. 뭐 그냥 제 몸이 지금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자라기보다는 살이 많이 쪄서, 물론 그렇다고 해도 원래 스틸레스가 좀 작게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원단이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원단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살이 막 빠진다고 해서 이게 그 룩북 느낌이 날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은 제가 없으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원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얇지만 사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코트는 따뜻하라고 입는 게 아니라 멋내려고 입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당탕탕 둔탁한 느낌보다 오히려 전 이렇게 차라리 그 목적성에 맞는 그런 스타일이 나은 것 같아요. 뭐 안에 더 껴입으면 되죠 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얘는 안감이 이렇게 그래도 좀 두툼한 브러쉬가 올라와 있는 코튼 안감이다 보니까 뭐 원단 겉감이 주는 조금 얇은 느낌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는 합니다. 뭐 요 정도만 돼도 저는 코트로서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나올 친구는 인더로우의 제품들입니다. 사실 인더로우는 요번에 2가지 스타일로 코트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가장 심플하고 기본이 되는 발막한 스타일의 싱글 레글런 코트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가성비가 거의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활용도, 그 다음에 퀄리티,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 모든 삼박자가 진짜 잘 맞아서 막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트 혹은 진짜 최고의 코트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절대 오답이 될 수 없는 코트예요. 일단 원단입니다. 원단은 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캐시미어인데, 캐시미어가 무려 20%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울 원단을 딱 보셨을 때 한 울 8, 90에 뭐 나일론이나 폴리 같은 다른 합성사 혹은 뭐 스테인리스 좀 코튼이 합성되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게 좀 뭐랄까 단가 절감을 위한 행위 같아 보이는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오히려 고급 원단을 짜기 위해서 천연 소재를 100% 쓰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소재를 섞어서 천연 소재 100%일 때 주는 단점들을 보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아니면 스테인리스처럼 코튼을 섞어가지고 그 특유의 맛을 내는다던가. 근데 얘는 그 20%의 공간에 밀도 있게 캐시미어를 때려 박았습니다. 캐시미어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약간 고급 울 소재들 중에 하나죠. 털 중에 하나죠, 사실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터치감이 특징인데 사실 그만큼 얇고 내구성도 약하기도 합니다. 다만 울 80이랑 캐시미어 20의 밸런스로 적당히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의 이 인더로우에서 추구하는 실루엣과 잘 맞는 원단들을 선택해서 싱글 패널로 넘어가는 레글런 슬리브로 정말 깔끔하고 단정한 레글런 패턴을. 다만 이 레글런 코트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깨에 경계가 없어서 어깨가 좁아 보인다? 근데 그거는 레글런을 잘못 뺐을 때입니다.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빠지는 레글런의 밸런스를 잡는 거는 사실 인더로우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정말 기본 싱글 발막한 코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아직도 기본 싱글 발막한 코트가 없다, 혹은 발막한 대유행 시대 때 그냥 진짜 아무거나 하나 집어 입었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 하나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겁니다. 네. 기장감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나왔어요. 사실 너무 긴 기장으로 나오면 이 캐주얼한 느낌이 좀 안 나기 때문에 그 고민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루엣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저희 오프라인을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인더로우를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인더로우는 여러분들이 니트웨어로 정말 사랑해 주시는 브랜드, 팬츠나 데님 팬츠로 많이 사랑해 주시는 브랜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판매가 된다는 거. 하지만 저는 보통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인더로우의 진짜 진국은 아우터다. 아우터가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님들이 브랜드 자체에서 니트랑 팬츠가 좀 많이 나간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거에 비해서 아우터가 조금 판매 속도가 떨어진다 라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더 칼을 갈고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진짜 인더로우스러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인더로우의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장 인더로우 같은 제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 단언컨대 지금 입고 있는 요 발막한 스타일의 코트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오늘 입고 있고, 로퍼까지 신어서 정말 이제 뭐 캐주얼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막한 스타일이야말로 어쩌면은 이제는 코트 스타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약간 한 벌 정도 없으면은 정말 아쉬운 그런 스타일이면서 동시에 캐주얼하게도 풀어낼 수 있고 되게 클래식하게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면서 기본기가 되게 잘 갖춰져야 되는 그런 옷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그냥 변주도 줄 만큼 줘봤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진짜 기본이 제일 괜찮더라 라는 생각에 도달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발막한 스타일 하나 정말 갖고 싶다, 잘 하는 거, 좋은 거, 그럴 때 딱 그냥 지금 요거, 그냥 요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캐시미어 20%의 그 특유의 부드러움과 그 덕분에 생기는 이 코트로서의 우아함, 그 다음에 울 80이 들어감으로써 단순히 캐시미어 20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울 80이 들어가면서 적당히 아우터가 줘야 되는 중량감과, 그리고 그 중량감에 의해서 떨어지는 맵시, 그리고 나서 좋은 바느질과 섬세한 디테일들. 사실 섬세한 디테일이라는 게 여기 디테일이 많이 없어요. 뭐가 뭐 비조가 있는데 이렇게 결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던가, 올렸을 때 여기 잠글 수 있는 카라의 밸런스, 너무 과하게 커서 좀 인상을 뭐 이렇게 약간 캐주얼하게만 보이게 하지 않는 그런 밸런스, 레글런 슬리브를 빼는 방식. 약간 레글런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뭐랄까 너무 이렇게 쫙 떨어져 있으면 어깨가 좁아 보인다는 이유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위쪽으로 굴러가면서 나오는 그런 밸런스, 진짜 이 균형감의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도 입고 또 다른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로 입어주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장감도
약간 저한테는 살짝 뭐 짧아 보이는 기장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긴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때때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더로우의 이 제품은 내가 원하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입고 싶고 스웨셔츠나 후드티 같은 거랑 편하게 입고 싶으시면 평소 사이즈보다 사이즈 업 하시면 되고, 다운 하셔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컬러를 바꿈으로써 조금 더 뭔가 점잖은 느낌이나 세련된 느낌을 낼 수도 있는, 그냥 뭐 만능이라면 만능입니다. 진짜 인더로우의 말도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스타일에도 입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들스 모헤어 가디건과 인더로우의 셔츠, 그 다음에 리바이스 517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 입었었던 그 코트를 걸치면 어떻게 되느냐? 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갑자기 스카프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실 이런 스타일의 느낌은 인더로우 룩북에서는 보시기는 좀 어렵죠. 근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돼요. 블랙이 주는 특유의 시크함과 되게 빈티지한 느낌, 캐주얼한 것들 이렇게 촥촥촥 겹쳐서도 이게 룩이 완성이 돼요. 이게 저는 인더로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좋으니까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코트가 어울리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기본 발막한 코트 좋은 거 하나 갖고 싶으신 발막한 코트가 없으신 분들, 혹은 이것저것 갖고 막 이상한 변주 준 것도 막 입어보고 해봤는데 그냥 좋은 거 하나 갖고 있는 기본이 제일 낫더라 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스타일이 확고해져서 내 스타일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거기 안에서 딱 한 벌 변주를 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발막한을 처음 구매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입어봐야 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야말로 저는 어쨌든 오늘 소개할 코트들 중에서는 범용성으로는 가장 높다. 그리고 50만 원대에서 이 정도 캐시미어에 이 정도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본기가 탄탄한 제품들을 많이 만나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캐시미어 20에만 지금 꽂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캐시미어 2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캐시미어 외에 들어간 게 울 80이고 캐시미어가 나머지 20을 차지한다는 게 사실 더 크긴 합니다. 그리고 뭐 안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비스코스 레이온 쓰는 건 워낙 유명하죠. 네, 진짜 저는 가성비 끝장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인더로우의 이 코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시즌에 인더로우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아우터는 이게 아니라 바로 요겁니다. 짠! 바로 피코트. 그리고 나서 바로 뒤따라오는 제품들 역시나 인더로우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브랜드를 떼고 보면 최고입니다. 최고의 피코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스타일이 부담스러울 순 있다. 인더로우에서 이번 시즌 나왔었던 피코트입니다. 피코트라는 옷 중에서도 이제 1세대 모델이랑 2세대 모델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앞전 세대 모델과 한 40년대 이후의 모델들의 좀 상이한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켓의 배열입니다. 이제 포켓 같은 경우에는 원류였던 초기 모델은 이렇게 주머니로 쓸 수 있는 손을 넣는 포켓과 홀더로 쓸 수 있는 아래쪽 포켓이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디자인에서 개량이 거쳐질 때는 보통 이 주머니가 없어지고 여기가 살아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가 없어지고 여기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좀 현대적 피코트의 느낌도 이제 다음 세대에서 출시가 됐던 게 이 피코트의 어떤 디자인적 역사인데, 사실 이거는 막 오리지널과 원료를 막 굳이 이야기할 만한 제품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변주들이 들어가 있는 조금 더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 피코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피코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느질적인 요소들과 그 다음에 형태들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더블로 잡혀 있고 라펠 형태로 넘어가지만 굉장히 거대한 이 라펠 느낌으로 올렸을 때 목을 감싸주는, 원래 피코트가 올려서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효과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라펠과 카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더 과장되게 더 큽니다만 조금 절제해서 인더로우만의 밸런스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사용했었던 울과 캐시미어 20%입니다. 피코트 중에서 20% 캐시미어 쓰는 곳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피코트 자체는 좀 러프한 느낌의 옷이고 조금 더 밀도감 있는 그런 멜툰울이나 좀 딱딱한 옷으로 많이 설계가 되는데, 그런 원단이 주는 단점 중에 하나는 무거워요. 사실 딱 어깨에 입었을 때 어깨가 좀 약간 결리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적당하게 딱 두께감 있고 착 떨어지면서 동시에 고급감도 있는 그런 피코트예요. 그리고 기장감도 사실 애매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애매한 기장감에서 오는 그 매력이 있어요. 네. 이 중기장만이 주는 그 약간 보편적인 거에서 벗어난 그런 매력이 있어갖고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하는데, 컬러는 차콜 네이비 블랙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오지는 역시나 네이비겠지만 또 이 블랙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가죽하고 붙었을 때 느낌이 너무 매력적이라, 이거 블랙 이쁜데? 이쁩니다. 네, 이뻐요. 단추도 확실히 미니멀하게 조금 더 작은 걸 썼고 바느질 역시나 기가 막힙니다. 조금 유니크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이, 디자인이. 피코트라는 디자인 자체는 사실 20년대, 1920년대부터 이제 약간 요렇게 주머니가 4개가 달려있는 오리지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대를 거쳐서 약간 개량도 되고 복각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방식으로 변형과 변주가 있었던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도 이 인더로의 피코트는 사실 기장감이 통상적인 피코트보다 조금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간 진짜 롱 기장감의 피코트까지는 또 아닙니다. 묘하고 애매하지만 그거를 또 인더로우가 정말 잘하는 그 밸런스와 실루엣으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원단의 고급감으로 인더로우에서 피코트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균형감도 좋아요. 실루엣적으로 약간 그냥 사진으로만 보고 이거 기장이 애매해서 싫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입어보시고 몸에 한번 걸쳐봤을 때 느낌,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균형이 좋고, 저는 이번 시즌 인더로우의 1픽 아이템이 이 친구입니다. 뭔가 제가 요즘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 롱 기장의 코트보다는 이런 좀 애매한 기장감의 코트들이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 피코트의 디자인이 섞여 있다? 기가 막힙니다. 기본적으로 디테일도 사실 살벌해요. 바느질 좋고요. 그 다음에 단추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미니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리지널보다 단추가 좀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이제 라펠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카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더로우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하는 피코트를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가 없냐는 아니지만 있어도 뭔가 조금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느낌의 반해서 이 친구는 좀 더 과감하게 딱 보여주는데, 그게 또 막상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좀 우아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라펠 형태의 이 카라가 큰 이유가 이렇게 방풍을 위해서인데, 이렇게 입었을 때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가죽의 모습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캐시미어 원단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사실 이게 아마 이 발막한에서도 가능하고 이 친구도 가능한 이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피코트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울 80이 주는 이 중량감 덕분에 약간 무게감 있는 피코트 원단 느낌이 같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피코트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인더로우라는 브랜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인더로우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를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뒤에부터는 전부 다 아웃사이버스 제품입니다. 순서가 피코트가 나오고 더플코트인데, 피코트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번 시즌 거 없습니다. 이번 시즌 피코트는 바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작년에 첫 번째로 아웃사이버스와 피코트 협업을 했을 때 나왔었던 요 제품들이 아직 정말 소량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초기 원형의 피코트에서 디자인을 거의 바꾸지 않았다. 거의 바꾸지 않았다는 거는 이 포켓의 밸런스랑 이런 위치는 좀 조정했을 지언정 사실 거의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손을 대도 형태가 깨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카라 부분도 라펠보다는 카라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초기 버전의 느낌을 그대로 좀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꼭 어디가 맞냐 안 맞냐 보다는 좀 원류의 느낌을 나는 그런 느낌에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은 이 친구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원단은 작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울 96%와 4% 폴리아미드가 혼방되어 있는 일본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안감 같은 경우에는 큐프라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원단은 단순히 혼용률로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야말로 더더욱더. 왜냐하면 피코램이라고 해서 110수의 엄청나게 파인한 울 원사를 사용해서 더블 멜톤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원사는 진짜 얇은 걸 써서 후들후들 거리는 원사를 짜고 압축을 거의 이중으로 해서 두께감과 탄탄함을 만든 친구입니다. 그래서 원단을 딱 만졌을 때의 느낌은 탄탄하지만 입었을 때의 느낌은 찰랑거리고 윤기가 살짝 올라오는 고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느질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서 바느질의 퀄리티가 여과없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제품인데, 이거 역시나 오리지널 피코트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그 느낌이 좀 더 가까워서, 그래서 버튼 배열과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만졌어요. 그냥 버튼만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거 너무 크면은 너무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컬러는 네이비 컬러랑 블랙 컬러랑 그 다음에 약간 파죽색이라고 하는 빈티지 퍼플 컬러가 있었는데, 더스티 퍼플 컬러가 있었는데, 솔직히 더스티 퍼플은 거의 안 남았고요. 얘도 많이 안 남았고 얘도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코트의 스타일로 조금 더 내가 개성 있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인더로우의 피코트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지금 느낌의 스타일리시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내가 진짜 괜찮은 피코트 하나, 그냥 오지의 느낌이 나는 피코트 하나를 사고 싶은데, 근데 뭐 나이젤 가본이나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쇼츠 같은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 맞고 무겁거나 아니면 좀 약간 느낌이 너무 이제 좀 밀리터리 느낌이 많이 나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을 살짝 가미한 친구를 사고 싶다. 이 친구입니다. 얘는 이제 작년에 진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던 옷이고, 이제 이것도 피코트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인더로우의 피코트랑은 사실 좀 다른 점들이 많아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인더로우의 피코트는 인더로우만의 색깔로 정말 세련되고 약간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다 입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면, 이 친구는 1920년대에 나왔었던 원형의 모습을 거의 다 띄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인더로우처럼 라펠 스타일로 이걸 변형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라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끌러도 잘 넘어가지 않고 여기 카라가 밀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애시당초 이렇게 잠궈서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카라 밸런스를 맞췄고요. 이렇게 올려 입었을 때 매력적으로 카라 밸런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올려서 체결을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쪽에 벌어지는 라인감과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라인감, 소매 통이 이렇게 테일러처럼 돌아가는 느낌들, 요런 게 강조되어 있는 친구예요. 원단의 느낌은 인더로우처럼 부들부들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가 되게 높은 굉장히 얇은 원사를 사용해서 짠 원단이기 때문에 착용감이나 후들거리는 느낌, 고급스러움은 가지고 있지만 원단 자체는 더블멜 톤으로 굉장히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울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인더로우가 가지고 있는 폭신폭신한 느낌까지는 나지 않습니다. 중량감 대비해서 좀 빳빳하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진짜 오묘해요. 하지만 가격대가 좀 높죠. 70만원대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요거에는 사실 원단이 반, 그 다음에 바느질이 반입니다. 여기는 이제 단순 바느질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한 줄 스티치가 들어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간격으로 모든 곳에 더블 스티치를 간격이 동일하게 쭉 다 수놓으면서 이 바느질만으로도 줄 수 있는 느낌들을 굉장히 살렸기 때문에 바느질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던 건 1920년대 그 피코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건 사실은 원단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그리고 아워셀브스와 서스테인 두 개가 모두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현대적인 원단을 찾는 거, 그러면서도 멜톤울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뀌었던 점이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실루엣과 기장에 대한 밸런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더 원류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피코트를 원류의 느낌으로 조금 입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아마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이 좀 있을 텐데, 걔네들은 너무나 밀리터리적인 느낌이나 너무 딱 맞거나 너무 무겁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으니 이런 친구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다만 이런 디자인들이 조금 뭐랄까 너무 밀리터리 느낌이 그래도 좀 나서 조금 더 세련된 걸 찾으신다 하시면 인더로우 제품들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바로바로 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아워셀브스는 코트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거 이 더플 스타일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코트라고만 볼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안쪽에 3M 신슐레이터 솜이 들어가 있어요. 솜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적당히 보온력이 적당히가 아니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신슐 솜을 사용함으로써 이 특유의 부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약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감이 나는 울 원단을 사용해서 과감한 충전재, 그 다음에 후드를 떼버리고 이렇게 카라로 나오는 요런 스타일로 완전한 변주를 준 되게 재미있는 스타일의 코트, 더플 코트입니다. 이번 시즌 아워셀브스에 참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 1픽은 이 친구입니다. 사실 저의 1픽은 아니에요. 저희 모두의 1픽이긴 합니다. 너무 예뻐요. 80년대 영국군에서 입었었던 그 네이비 더플 코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던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인데, 원단은 사실 울 98%에 라이크라 2%가 혼용되어 있는 원단을 사용해서 모직이 주는 그 특유의 느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그 후에 모서라고 하는 가공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 질감도 살리면서 부들부들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텐션감까지 잡았던 친구입니다. 안쪽에 솜 같은 경우에는 3M사의 신슐 솜을 되게 얇게 쓰고 그 다음에 큐프라로 사용을 해서 사실 착용감도 좋고 약간 실용적인 면에서 따뜻하기도 합니다만 이 특유의 이 착 떨어지는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는 다른 아워셀브스의 코트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안쪽에 레이어링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입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품으로도 웬만한 코트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지만 동시에 레이어링하거나 스타일링의 재미도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코트의 디자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새로운 것 같아요. 나쁘지가 않는 게 아니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코트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그 제품들 중에서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얘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얘가
제 마음속에 1순위이긴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컬러는 다크 네이비 컬러예요. 근데 사실상 거의 블랙에 가까운 엄청 채도가 거의 죽은 느낌의 다크 네이비 컬러인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밝은 톤의 네이비 컬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네이비 톤인데 사실 얘는 더 푸른 느낌이 좀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색깔은 전 이게 더 좋아요. 다만 아마 그래도 조금 더 무난하게 가시려면 다크 네이비가 더 나으실 겁니다. 되게 많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가 저희 어데케이드에서 이번 시즌 준비한 아우터 중에서 코트의 전부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냥 제가 다 입고 싶은 옷들 위주로 바잉을 했어요. 제가 단 하나의 발막한 코트를 갖게 된다면은 인더로우의 제품을 남겨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처칠 롬퍼와 그 다음에 아워셀브스에서 나왔었던 독특한 스타일의 더플 스타일도 한 벌씩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핏코트도 남자 옷장에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한 옷이다 보니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러면서 하나씩 수집을 하였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다양한 코트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품절이 돼서 더 이상 소개가 안 됐던 제품이나 아니면은 너무 재고가 없어가지고 소개를 못했던 거, 혹은 이번 시즌 게 아니라서 소개를 안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좋은 옷에는 다분히 그 목적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느질부터 시작해서 원단의 선택, 디자인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야지 좋은 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의도에서 그 코트가 가져야 되는 진짜 목적과 의도는 좀 멋스러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때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무래도 코트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조금 더 얇고 찰랑거리는 코트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레이어링 하기가 더 좋아요. 뭐 자켓 입고 뭐 입고 하는데 코트마저도 무겁고 약간 불편하면 손이 안 가니까요.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코트를 바라볼 때 좀 그런 그냥 보온만을 위해서보다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요번에 저희 서플라이 울코트의 버전 2도 지금 샘플이 나왔어가지고 살짝 공개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소개가 안 됐지만, 왜냐, 아직 제품이 샘플 단계이고 몇 가지 수정사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출시가 늦어질 것 같은 이 서플라이 울코트의 두 번째 버전도 살짝 스포일러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단 느낌은 약간 이런 홈스펀 느낌 나는 되게 재미있고 빈티지한 느낌. 얇아요. 엄청 얇은데 딱 하나 스타일로 조지는 옷입니다. 약간 이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차르륵거리는 거, 그리고 약간 이 여밈이랑 기장이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잡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어쨌든 요 친구도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